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극한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극한을 처음 소개할 때 극한에 대한 이제 직관적인 개념을 통해서 어떤 함수에 대한 극한을 추측 또는 뭐 예측하는 정도로 계산을 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극한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나오는 극한 법칙들은 요 뒤에 나오는 그 극한에 대한 수학적인 정의를 통해서 증명된,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옳다라고 판명된 결과들이기 때문에, 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극한 계산을 정확하게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극한 법칙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거 알아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이 도함수, 즉 미분 쪽과 관련된 형태의 극한에 대해서 이제 몇 개 예제를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러한 형태가 이제 앞으로 많이 등장하게 될 극한의 이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여러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노트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함수 f하고 g가 둘다 a에서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 둘 다 f와 g가 둘 다 a에서 극한이 존재할 때, 자, 그때 일단 요 첫 번째는 함수 f에다가 c를 곱해서 만든 새로운 함수죠. 함수 f에다가 c를 곱해서 만든 이 새로운 함수의 a에서의 극한은 a에서의 f의 극한에다가 c를 곱하는 거. 그래서 요 상수 c는 극한 바깥쪽에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자, 의미는 함수 f에다가 상수 c를 곱해서 만든 함수에 대한 극한은 a에서의 함수 f의 극한에다가 c를 곱한 거와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함수 더하거나 빼서 만든 요 새로운 함수에 대한 a에서의 극한은 각각의 두 함수의 a에서의 극한의 합도는 차와 같다. 자, 이때 이제 기본적인 가정은 처음에 뭐였습니까? f와 g 둘 다 a에서 극한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더하거나 빼더라도 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가끔 학생들이 이제 놓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요 F와 G가 둘 다 동시에 A에서 극한이 존재할 때 일단 이 정리에 나오는 요 공식들이 성립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 관계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요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자, 다시 A에서 F와 G가 둘 다 극한이 존재할 때 그 두 함수를 곱한 함수에 대한 A에서의 극한은 이 A에서의 F에 대한 극한과 G에 대한 극한의 곱과 같다. 자, 이게 성립하는 건데, 이제 가끔 학생들이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떠한 실수를 하냐면 F와 G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때도 불구하고 이 공식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F와 G 중에 A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뭐 둘 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존재하는데 하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경우에 곱한 거에 대한 그 곱해서 만든 함수에 대한 극한을 구할 때는 이 공식으로 구하면 그거는 우리가 맞다라고 우리가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F와 G가 둘 다 동시에 A에서 극한이 존재해야 된다. 자, 그거 꼭 명심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그거로부터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F를 n승하면 F가 A에서 극한이 존재하는 거니까 F의 n승은 F를 n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에서의 극한, F의 극한, 자, 이 값을 n번 곱하는 거와 같다. 자, 이러한 하나의 이제 결과를 우리가 이제 유도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이번에는 이제
분자와 분모에 이렇게 g하고 f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역시 요 극한 이제 나누어진다. 대신에 이제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뭡니까? 분모가 0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g분의 f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도 이 분모 g가 0이 되는 x는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이 극한 리미트 또 x가 a로 할 때 g of x 요 극한 얘도 a에서 g에 대한 극한이 0이 아닐 때만 요 관계식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섯 번째 공식을 일단 여기 적어 놓긴 했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뒤에, 연속 함수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하는 게 더 괜찮은, 자연스러운데요. 일단 그냥 미리 좀 적어 봤습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 n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일종의 어떤 함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 f 그 다음에 n 제곱근 함수의 합성 함수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예, 그럴 때 이 n 제곱근 함수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요 리미트가 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요. 즉 합성 함수 두 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요 극한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제곱근 안으로 극한이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뒤에 극한, 연속함수하고 그 다음에 연속함수와 합성함수와 관련된 어떠한 관계식이 있거든요. 공식이 그거로부터 이제 유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뒤에 이제 설명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결과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x에 대한 n 제곱근에 대한 극한은, 자, 요 리미트가 요 극한 안으로, 아니, 요 제곱근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x가 a로 갈 때 x에 대한 극한은 이제 a. 그쵸? 물론 밑에 보기에서 다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얻는다. 그래서 요 5번은 사실 이제 지금 요 1, 2, 3, 4와를 조금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다른 쪽에 있어야 될 내용인데 그냥 한꺼번에 묶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좀 설명을 해보면은요. 자, 여기 C가 상수일 때, 자, 그때 요 상수함수 C에 대한 AS의 극한은 뭐 얘 당연히 이제 C 되는 거. 그 다음에 요 함수가 f of x equal x라는 항등함수이죠. 이건 뭐 당연히 A에서 극한 A 되는 거. 물론 엄격하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이거는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x가 a로 갈 때 x의 n승에 대한 극한은, 자, 얘는 x를 n번 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공식 3번. 두 함수의 곱에 대한 극한은 이 극한에 대한 곱과 같다. 자, 그러면 이제 x의 n승은 x를 n번 곱한 거니까 2번에서 x에 대한 극한이 a. 그쵸? 요 항대함수에 대한 a에서 극한이 a라고 하는 것 따라서 a의 n승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얘 이제, 우리 그 가감승제에 의해서 이 극한을 이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1에 대한 극한을, 자, 앞에서 공식, 저 이제 2번 공식. 그래서 여기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이제 3x가 있어야 될 거를 1번 공식에 의해서 상수 3을 앞으로 나온 거.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구한 공식 내지 요 보기 문제들로부터 바로 답이 구해지는 게, 자, x의 제곱에 a에서의 2에서의 극한은 요 3번 구한 거에 의해서 바로 2의 제곱되고요. 그 다음에 x의 2에서의 극한은 저 2번에서 구한 거. 그래서 이제 요 요거 값이 2가 되고 곱하기 앞에 상수 3. 그 다음에 상수 1에 대한 극한은 그냥 1, 자기 자신.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하면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두 함수의 곱에 대한 극한. 자, 이걸 어떻게 구한다고요? 각각의 극한의 곱. 그러면 이제 요 각각 이쪽에 있는 극한은 사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다항함수잖아요. 그래서 이 다항함수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뒤에 연속함수 한 다음에는 이 연속함수의 극한은 바로 함수값과 같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제 학습하고 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그냥 바로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요 x가 1일 때에 x제곱 플러스 1에 대한 극한은 요 x에다 1 대입한 값, 즉 이제 여기 2가 될 거고 3x 마이너스 1에 대한 극한은 x가 1일 때 대입하면 또 2가 될 거고 그래서 둘을 곱하면 4.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자, 요번에 이제 몫에 대한 극한. 그래서 분자, 분모 각각에 대한 이제 극한으로 이제 나눠주면 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x가 2일 때 분모에 해당하는 거 5 빼기 3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분자는 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이게 8 더하기 얘도 8 빼기 1 그러니까 어떻게 15. 그래서 이제 분자는 15, 분모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5.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자,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뒤에 도함수 할 때 등장하게 되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즉 극한을 구하는데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분자와 분모가 둘 다 동시에 0으로 가까이 가는 경우,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형태를 뒤에 이제 부정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부정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부정형이에요.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고 분모도 0으로 가까이 가는 거. 그럼 얘가 왜 부정형이냐 하면 이 값이 그 분자 분모에 있는 함수가 무엇냐에 따라서 값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뭐 유한한 값을 가질 수도 있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또는 0분의 0, 0분의 0꼴 자, 이러한 형태의 극한이 이제 뒤에 우리 이제 제일 많이 다루게 되는 형태이고, 이제 도함수도 이제 이러한 형태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0분의 0꼴, 뭐, 이거는 이제 글자 모양으로 봐가지고 이제 응꼴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농담인데 하여튼 이제 응꼴에 해당하는 거, 자 0분의 0꼴에 해당하는 거 이제 몇 가지 연습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가장 많이 다루게 될 형태의 극한이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형태를 이제 부정형이라 부른다. 자, 그걸 좀 명심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보게 되면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자, 분모 x-1이니까 0으로 가까이 가겠죠. 분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0으로 가까이 갈 겁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앞에서 2장 2절 첫 번째 보기 문제로 이 분자와 분모가 바뀐 걸 가지고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그 표를 가지고서 극한 값이 2분의 1이 될 거다라고 추측한 적이 있어요. 요 앞 동영상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추측하는 게 아니라 극한 공식을 써서 우리가 정확하게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냐 하면 일단 분자가 x가 1을 대입했을 때, 자, 이거 다항함수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방정식 이퀄 0이 되는 거니까 요 요 다항식이 이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뭐 그냥 쉬운 거니까 x-1 곱하기 x 플러스 1. 자, 그러면 x가 1로 갈 때 내가 앞에서 이 극한에 대한 개념을 직관적으로 설명할 때도 상당히 강조했었던 게 뭐냐면 x가 어떠한 수로 가까이 갈 때 뭐 a라고 하게 되면 a는 아니면서 a로 가까이 간다 그랬어요. 그때 a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지금 여기서입니다. 자, 여기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분자 분모에 있는 요 x-1 둘 다 0으로 가까이 가지만 x가 1은 아니면서 1로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x-1은 0이 아니면서 0으로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0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닌 숫자가 분자와 분모의 공통으로 있으니까 그거의 역수를 곱해주면 이렇게 캔슬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처음에 주어진 이 함수는 결국에는 x 플러스 1로 이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가 1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자, 얘에 대한 1에서의 극한은 2 되는 것. 자, 이거는 이제 극한 법칙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자 루트 x제곱 플러스 9에서 3 빼는 거 분모 x의 제곱. 자, 요거는 앞에 동영상에서 우리가 극한에 대한 직관적인 개념으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극한을 계산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계산이 아니라 이제 추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추측한 거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정확히 계산하는 건데, 자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풀어본 유형일 거예요. 분자의 분모나 분자나 분모에 자 이렇게 이제 루트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통상 유리화 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이 빼기 대신에 더하기에 해당하는 자 루트 x제곱 플러스 9 더하기 3을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면 분자가 뭐가 되냐면 자 루트 x제곱 플러스 9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얘를 이쪽으로 인수분해해도 가능하지만 자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분자 일단 유리화했고 분모는 이제 새로 곱해준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자가 뭐가 되냐면 x 여기 9하고 빼기 9가 이제 지워져서 0이 돼요. 자, 그러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x의 제곱이 있으니까 자,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가 0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있는 x의 제곱을 이렇게 나눠주면 결국에는 이렇게 간단한 모양이 되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분모가 뭐로 가겠습니까? 자, 여기 x의 제곱 안에 있는 얘가 0으로 갖고 가는 거. 그래서 이 앞에서 여기 극한 공식 할 때 여기 5번 내가 미리 이제 써놓은 이유가 요 계산할 때 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한 거고요. 일단 요거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은 뒤에 가서 할 거예요.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요 근호 안에 있는 부분에 리미트가 들어가서 x가 0으로 가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루트 9 그 얘가 이제 3이 되겠죠. 더하기 3. 그래서 6. 그래서 분모는 6, 분자는 1. 그래서 6분의 1이다. 자, 이번에는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자, 분자가 a 플러스 h 묶어서 제곱 빼기 a의 제곱.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서 무어가 떠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형태를 보고. 어떤 함수의 도함수. 그쵸? 어디에서의? A에서의. 어떤 함수? 제곱. 그래서 f of x equal x의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의 A에서의 도함수에 해당하는 게 바로 얘죠. 지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함수의 도함수 꼴이 결국에는 0분의 0 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면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분모 0으로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는 0분의 0 꼴의 부정형. 자, 그런 경우에 자, 이 분자 자, 얘를 인수분해할 수도 있어요. a 플러스 h 마이너스 a 곱하기 a 플러스 h 플러스 a. 근데 이제 요 노트에서는 그냥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h의 제곱을 전개한 다음에 그럼 분자에 똑같이 a의 제곱 있으니까 서로 지워지고 그 다음에 2a h 플러스 h 제곱 여기 공통으로 h가 있으니까 h를 묶어주면 인수분해에 대해서 2a 플러스 h가 되는데 요 분자에 있는 h와 분모에 있는 h도 서로 지워져서 결국 정리하면 2a 플러스 h가 되고 따라서 h가 0으로 가까이 가면 남는 값은 2a.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가 뭐를 증명한 거냐면 x의 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의 a에서의 도함수가 2a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미리 계산을 해 본 겁니다. 자, 요 밑에 조임 정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건 좀 중요하고 또 이제 계산이 조금 은근히 길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영상 좀 일단 여기서 자르고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